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 이번 시간은 33조 관리업의 운영, 그러니까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가 또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관리업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맞게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거나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관리업자는 이 법에서 얘기하는 거에 따라, 그죠? 자체 점검 잘 해야겠죠. 그리고 안전관리 업무 대행이라는 걸 할 때 소방시설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증수첩. 대여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자, 그리고 관리업자는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그죠? 본인한테 일을 준 거죠. 대행 업무를.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그러니까 나한테 일을 준 사람들. 대행 업무를 줬다거나, 또는 이제 자체 점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이제 돈을 주고 맡긴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얘기를 해줘라. 즉, 지휘승계. 이거는 처음에 계약한 사람하고 사람이 달라진 건데, 알려줘야죠. 그리고 회사가 어떻게 됐을 때, 뭔가 지금 사정이 생겨서 일을 못할 때 그 사정이 뭐예요? 뭔가 잘못을 했네. 취소정지. 그죠? 또 회사 자체가 휴업해요. 자, 이러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맡긴 사람들한테 최소한 알려줘야죠. 다른 업체를 구하던가 나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여기 갔을 때 여기 5항 가보면 35조 1항에 따라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취소나 정지를 받았대요. 그럼 그날로부터 대행하거나 점검을 해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했을 때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그 계약자가 괜찮다. 일단 요거 마무리해달라 라고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대행이나 점검은 그냥 할 수 있대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뒤에 가보면 참여 기준. 네,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은 평가 신청 읽어보시고요. 쭉 가겠습니다. 자, 34조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청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 신청이 있으면 점검 능력을 평가하래요.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평가를 누구한테 신청할 수 있대요? 청장한테. 그죠? 그럼 청장이 이 회사는 몇 점짜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준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가하고 공시를 한대. 근데 이게 의무는 아니에요. 여기 가보면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내가 신청을 한번 하고 싶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해서 만일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자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워낙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봤을 때 표면적으로 딱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즘 막 이거 이슈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 어플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이제 예전에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왜냐면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또는 나쁜 회사인지 여기 가면 볼 수 있단 말이야. 회사 이름만 치면 그 회사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평가가 쭉 나와요. 평점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 강아지 그 조련사 강영욱 그죠? 대표가 그 회사가 이 별점이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저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한 적이 없어서 그렇게까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평만 보면은 안 좋은 게 딱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이요. 회사에 대해 좋은 별점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욕을 하고 나가지. 여기는 뭐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퇴사를 하죠. 근데 이제 계속 있는 사람들은 이제 좋으니까 그 회사가 이제 계속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이거 같은 거라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이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든대요? 청장이 만든대요. 공무원은 이런 거 공무원은 이런 거 없어요. 공무원은 뭐 별점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 퇴사를 안 하니까. 평생 직장이잖아요. 그죠? 예, 공무원은 이런 거 없죠. 자, 점검 능력 평가를 신청하려는 관리업자는 점검 실적을 증명하려는 서류 청장에게 제출한다. 당연한 거. 점검 능력 평가 공시 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 청장이 한다. 네. 이 조항 자체도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많이 나오면 하겠는데 잘 안 나와요. 네, 일단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점검 능력 평가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내리겠대요. 뭐 실적이나 기술력이나 경력이나, 그죠? 신인도. 그러니까 이 신인도 평가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점되는 내용도 있고 감점되는 내용도 있어요. 회사가 잘했으면 가점, 회사가 잘 못했으면 감점, 막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필요하면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보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인도 반영 비율 가점과 감점 요소. 요게 200페이지 가면은 가점에 대한 것도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가면 여기 감점도 나와 있어요. 그죠? 잘하면 가점, 잘못하면 감점. 자, 35조.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여기를 볼게요, 여러분들. 볼 거면. 그럼 여기 가보면요. 이제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다이렉트로 취소하거나 또는 이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에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만 1호, 4호, 5호에 해당할 때는 바로 취소. 바로 취소 사유 잘 알고 계시라고요. 자, 보십시오. 거짓 부정. 그죠? 3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0조 지금 여기 갔을 때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이 30조 각호가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 아셨죠? 결격사유. 그래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인데 30조 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괜찮대요. 그래서 아까 1호부터 4호까지 해당하는 임원 해가지고 결격사유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임원을 빨리 교체를 하면 괜찮대요. 됐죠? 자, 그리고 33조 2항을 위반하여 증과 수첩을 빌려준 경우 대여. 바로 취소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사도 비슷했어요. 관리사 자격증의 즉시 취소 사유 제가 4가지라 그랬죠. 뭐였습니까? 거짓 부정. 그죠? 두 번째, 또 결격 사유. 세 번째, 이중 취업. 네 번째, 뭐였냐면 대여. 그죠? 근데 여기는 이중 취업이 없겠죠. 회사에 이중 취업이 어딨어, 그지? 회사인데 이건, 그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또 세부 기준이 나와 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얘네들은 즉시 취소지만 일단 즉시 취소를 중심으로 알아두시고 거기 가보면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 업체가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저거만 드릴게요. 1개월 영업정지, 숫자만 적겠습니다. 1개월 영업정지. 그리고 두 번째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세 번째가 취소. 이렇게만 살짝 적어두십시오. 그러니까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에 3개월의 취소. 됐죠?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자, 등록 기준에 미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경고에 3개월의 취소. 됐습니까? 자, 그리고 6호 점검 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 점검을 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1개월에 3개월에 취소. 요건 두 개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가 나오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나머지 한 개가 다르고 이제 세 개가 같으면 하나를 다른 걸로 낼 수 있는데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것들 그냥 살짝 메모만 해두시고 지금은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됐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여기 별표 8에 가보면, 취소와 처분 기준이라고 해서 행정처분 기준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건, 내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이제 행정처분을 받는 기준인데, 여기 일반 기준에 가보면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위반을 했는데 이게 하나만 위반한 게 아니고 두 개를 다 위반한 거예요. 두 개를 위반한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대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영업정지거나 사용정지다. 그럼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또 가중을 한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나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또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 또 잘못을 한 거야. 똑같은 걸. 그죠? 그럼 영업정지 최초로 받았던 거 끝나는 날로부터 또 영업정지에 대한 게 또 들어간대. 가중으로. 그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요 1년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1차, 2차, 3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1차에서 2차로 보는 게 똑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더 1년 안에 했을 때 2번 위반했다라고 본대요. 됐습니다.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가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가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뭐 읽어보시고요. 네. 여기 쭉 갔을 때 뭐 다른 것들은 안 보셔도 되는데 마목에 가보면 이게 가중하는 경우가 있고요. 감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즉시 취소된 경우에는 뭐 가중, 감경 이런 거 없어. 그냥 취소야 그건. 끝이야.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가중하고 감경하는 게 어딨어요. 그냥 끝이지 그건. 취소지. 가중. 이건 뭐야? 이제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무겁게 여러분들 벌을 주는 거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자 보세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거다. 이러면은 가중.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자, 근데 이게 최근에 감경 사유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위반행위가 이게 부주의나 오류, 과실로 의한 거래. 중대한 과실, 고의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가중. 근데 부주의나 오류,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본인 실수, 과실, 이런 걸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위반을 했지만 이게 경미하대요, 되게. 그래서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대요. 그죠? 이럴 땐 그냥 감경해줄 수도 있고,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을 했대요. 그러니까 초범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5년 이상 관리사 업무나 5년 이상 관리업, 회사를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대. 5년. 그 밖에 다음에 경미한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헤드가 살수 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원래 관리사나 또는 이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 헤드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그 헤드에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살수 반경. 그러니까 살수 반경은 뭐 예를 들어 얘가 1m까지 물을 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모자란 거야. 예를 들어 뭐 0.9m만 쏠 수 있다던가. 그러니까 조금 미비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거 고치면 되거든 바로. 그리고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10개를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실수로 그걸 9개만 설치한 거예요. 그거 하나 더 설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이 안 된대요. 일시적이니까 이게 계속 꺼지는 게 아니고 잠깐 꺼졌다가 그리고 켜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유도 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있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것들은 가볍다, 가벼운 거다, 경미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겠답니다. 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이 행정처분 기준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앞에서 끌어다 적어드렸던 거예요, 요게. 자, 관리사는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요거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거예요. 앞으로 끌고 와서. 취소 동그라미, 취소 사유 나와 있죠? 취소 사유. 이거 제가 아까 외우라고 했던 취소 사유입니다. 즉시 취소 사유. 취소 사유 동그라미. 관리업자.
취소 사유 동그라미 거짓 부정 동그라미 치면서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취소 동그라미 결격 사유, 취소 동그라미 대여,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과징금.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3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만약 영업정지를 받았대요. 뭐 1개월, 3개월 이렇게 받은 거야. 그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 영업정지 대신에 내가 뭘로 그냥 돈으로 퉁치고 싶다. 그 얼마래요? 3천이래, 3천. 근데 이게 그냥 퉁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가 명하게 됐을 때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너무 불편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만 우리가 3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3천 정도 보십시오. 3천 정도. 네, 뭐 과징금 부과 기준 나와 있는데 뭐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로 기산한다. 당연한 거고 31일 한 달인 날도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죠. 쭉쭉쭉쭉. 네. 이런 것들 읽어보십시오. 과징금 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이 3천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3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뒤쪽에 제가 관리업의 등록에 대한 내용들 썸머리 넣어놨죠. 앞에서 했던 관리업이나 관리사 등록 결격 사유 넣어놨고요. 썸머리에 변경 신고사항 넣어놨고 지휘승계에 대한 내용 넣어놨고 운영에 대한 내용 넣어놨고 취소 정지 사유 넣어놨고 과징금 넣어놨고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제가 썸머리에 모아놨으니까요. 복습하실 때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관리사 결격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피성년 의견인 들어가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고 2년이었죠? 자, 정답 몇 번입니까? 4번. 이렇게 찾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찾는 건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문제. 관리사 자격 취소 정지 사유로 옳지 않은 거. 자, 보십시오.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요거 취소.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 취소. 맞습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요 2번 보세요. 2번. 등록사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이거는 관리사 자격 취소 사항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네 번째 가보면 자체 점검 업무를 하지 않거나 또는 어떻게 했대요? 거짓으로 했대. 요거는 3번 위반 시 취소죠. 그래서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요게 여러분들 제가 잘못 넣었어요. 요거를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자격정지 1개월. 자, 여기 가보면 하지 않거나 거짓이죠? 그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1개월에 6개월의 취소. 이거 제가 아까 적어드렸거든요. 왜냐면 정지사유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정지사유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경고에 6개월의 취소. 네, 이거 제가 붙여넣기 하다가 잘못 붙여놓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해설만 이렇게. 제가 1권 끝나면 1권에 대한 약간 오타나 이런 것들은 정오표로 다시 정오해 드릴게요. 이게 해설이 잘못된 거니까요. 나머진 즉시 취소 사유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우리가 관리사 자격 취소 정지 사유엔 따로 들어가 있지 않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자, 요거는 바로 취소가 아니죠. 이렇게 나눠져 있죠. 나머지는 결격 사유인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대여한 경우 다 즉시 취소 사유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의 보조기술인력 등록 기준으로 옳은 거. 특급 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그죠? 중급, 고급, 초급, 중급,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럼 제가 아까 초중고 2명 이상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문이냐 일반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주일력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 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력 기준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갔을 때 감경사유니까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거나 살수 반경에 미치지 않거나, 그죠? 세 번째,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거다. 이거는 가중사유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5년 이상 일을 열심히 한 경우 제가 아까 감경사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다음 37조. 자, 챕터 5에 가보면 형식승인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형식승인은 많이 나오진 않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여기 가보면 소방용품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우리 책에 가보시면 페이지 97페이지. 제가 이거 외우라 그랬죠. 소방용품 종류. 그 소방용품 제조하거나 수입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의 승인을 받으래요? 청장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된대. 이게 그래서 내가 만일 제품이나, 그죠? 또는 소방용품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제조업체래요. 또는 수입업체래요. 이거를 맘대로 제조하거나 수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성능을 인정을 못 받은 걸 판매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진열도 안 돼요. 사용도 안 됩니다. 꼭 누구의? 청장의 형식 승인을 꼭 받아야만 그 소방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증을 받는 거야. 인증. 국가적으로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얘를 제조할 수도 있고 제조 목적으로 또 판매도 할 수 있고 진열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형식 승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이 인증을 받는 걸 형식 승인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형식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 승인을 위한 시험 시설을 갖추고 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죠? 다만 소방용품을 수입하는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시설을 안 갖춰도 된다. 근데 이 시험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보통은 이제 기술원이라는 곳에 가서, 어디요? 기술원. 보통 형식 승인 시험을 봤죠. 그리고 여기 위에 가보면 요거를 제가 안 읽었는데,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게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는 괜찮대요. 그냥 연구나 개발, 내가 소방용품에 대해서 또는 소방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던 요런 품목에 대해서 요거를 그냥 뭐 팔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연구나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걸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굳이 형식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자, 형식 승인을 받은 자는 청장이 실시하는 제품 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1차로 우리가 형식 승인이라는 걸 받고요. 2차 때는 우리가 무슨 검사를 받냐면 제품 검사라는 걸 받아요. 즉 형식 승인을 통과하면 그 다음 2차로 제품 검사라는 걸 받는 거야. 그렇게 됐을 때 형식 승인을 받고 제품 검사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는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진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게 1차가 형식 승인, 2차가 제품 검사.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뭐 형식 승인의 방법이라던가 또는 제품 검사의 방법, 뭐 구분, 순서 이런 것들에 필요한 사항은 또 행안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방용품의 형상, 생긴 모양, 구조, 안에 내부 구조, 재질, 만든 어떻게 보면 원료, 성분, 성능 요걸 다 형상등이라고 할 건데, 얘는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고시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 승인 기준, 제품 검사 기준, 요게 다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만족을 해야 너네가 판매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진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사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6항 가보십시오.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형식 승인을 안 받았대. 그리고 형상등 이거를 자기 임의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소화기를 요 모양으로 만들어서 형식 승인을 받았어요. 제품 검사도 받고. 그럼 이런 모양의 소화기만 내가 제조할 수 있고 또 이걸 이제 우리가 사용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판매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추후에 이런 모양으로 바꾼 거야. 이게 더 멋있어 보여서. 그리고 나서 형식 승인이나 또는 제품 검사를 안 받은 거죠. 원래 이거에 대한 걸 이제 변경 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변경 승인이라는 걸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의로 변경을 한 거죠. 자, 제품 검사를 안 받았대 또. 그리고 합격이 됐다라는 표시가 안 돼 있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 조항, 요 정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청본서는 얘를 위반했대요. 그러면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공자에게 수거, 폐기, 교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대요. 치워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답니다. 됐죠? 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머지는 네, 읽어보십시오. 자, 형식 승인에 대한 내용 제가 넣어놨죠.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형식 승인의 변경. 형식 승인을 받은 자가 형상 등을 변경을 하는 경우, 아까 형상 등 제가 말씀드렸죠. 형상 등을 변경을 하면 뭐를 받아야 된대요? 변경 승인. 네, 읽어보시고요. 자, 형식 승인 취소.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았거나 제품 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 검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데, 취소 사유정도 보십시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 바로 취소. 그리고 3호 취소죠. 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 제품 검사, 변경 승인. 그죠? 이러면 즉시 취소.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이 취소가 되면 2년 이내에 똑같은 소방용품을 다시 한번 형식 승인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딱 볼 건 형식 승인까지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거기 40조에 가보면 성능 인증이라는 게 나와요. 무슨 인증이요? 성능 인증. 자, 이 성능 인증은 청장은 제조자나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 인증을 할 수 있대. 자, 이건 이 정도만 보세요. 요청이 있는 경우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께 성능이 좀 뛰어나다라는 걸 인증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 소화기가 있는데 A 회사 소화기가 있고 B 회사 소화기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얘네들이요, 성능이 비슷해서, 그러니까 형식 승인을 다 받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도 비슷한 거야. 지금 성능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하고. 근데 우리 회사께 조금 더 뛰어나다라는 걸 인증을 따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했을 때 얘는 성능 인증까지 받았네? 라고 하면서 이게 더 많이 팔릴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성능 인증이라는 건 그냥 본인이 제조한 사람이나 또는 이제 수입을 한 사람인데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좀 이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요거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인증을 한 번 더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거야. 성능 인증을. 그래서 성능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청장의 제품 검사를 또 받아야 된대요. 즉 성능 인증을 1차로 받고 2차로 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형식 승인도 1차 받고 그리고 나서 제품 검사라는 걸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형식 승인을 성능 인증을 받고 그 다음 2차로 제품 검사. 성능 인증의 대상 신청 방법 및 성능 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품 검사의 구분 대상 절차 방법, 합격 표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한다. 또 성능 인증의 방법이나 제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고시한다. 제품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 인증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 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끝나기 전에는.
자,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변경 마찬가지. 성능 인증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성능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이 되면 변경 인증을 또 따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성능 인증이고 앞에 건 형식 승인이고 그죠? 이름을 좀 구분을 해서 알고 계시고 자, 취소 사유. 1, 2, 5는 성능 인증 바로 취소. 그럼 1, 2, 5에 가보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인증을 받은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인증을 받은 경우. 다 이것도 거짓 부정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형식 승인을 뭘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성능 인증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아셨죠? 네. 읽어보시고 43조 우수 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청장이 한대요. 청장이. 이 소방용품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우수 품질 인증을 받는데 그럼 우수 품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청장에게 어떻게 하래요? 따로 신청을 하래요. 자, 그럼 우수 품질 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우수 품질 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이다. 그럼 우수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행한 불형으로 정하고 청장은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 품질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거짓 부정. 이 정도 보시고요. 그럼 우수 품질 인증 소방용품은 이런 데에다가 우선 구매 사용하도록 노력할 수 있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데. 아셨죠? 그래서 읽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여기 수직검사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리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도 우리 리콜 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지, 소방용품에. 그럼 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통 중인, 그러니까 팔고 있는 모든 소방용품, 그 품목에 대한 것들을 다 수집해서 다시 검사할 수 있대. 청장은 수직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수거, 회수, 교환, 폐기, 중지. 그리고 형식 승인 또는 성능 인증을 또 취소도 가능하대요. 그죠? 그럼 제조자 수입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 구매자에게 회수, 교환 조치를 또 취해줘야 된대. 뭐 이런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형식 승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누구든지 형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면 안 되죠.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도 안 됩니다. 정답 몇 번? 1번. 1번. 요거 판매. 됐습니까? 요게 이제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거기 이제 다음 챕터 6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보칙. 보칙은 1회독 때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읽어만 보겠습니다.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청장은 제품검사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후의 모든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검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품검사만 담당하는 전문기관. 그러니까 형식 승인에 이어 제품검사. 그리고 우리가 성능 인증에 이어 제품검사. 그 제품검사 기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보면 쭉 나와 있죠. 네, 읽어보시고. 여기 5항. 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또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또 확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시고요. 그냥 전문기관의 지정은 누가 할 수 있다? 청장이 할 수 있다. 그 정도 읽어보십시오. 47도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바로 전문기관에 대한 취소를 내린다라고 나와 있죠. 전산 시스템 구축 운영, 청본서가 한답니다. 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후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9조 청문. 요거는 보셔야죠.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청문회를 연대. 청문회. 뭔가 위중한 사항이 생기면. 그래서 대부분 다 취소 정지 또는 중지. 보세요. 관리사 자격의 취소 정지.
자격증을 취소 정지. 위중한 사항이죠. 회사 취소 정지. 위중한 사항이죠. 소방용품의 취소 중지. 이게 여러분들 보실 게 검사는 중지예요. 이것만 보시고 이거 혹시 정지로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능 인증이나 우수품질 인증. 무슨 인증. 성능 인증. 그죠? 우수품질 인증. 얘는 뭐가 없어요 지금. 정지가 없습니다. 취소만 있어요. 중지가 없습니다. 이것도 포인트로 잘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정지. 이런 것도 다 뭐래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청문 대상이래. 청문 대상. 그리고 아래 가보실래요? 자 보세요.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이라고 나와 있죠. 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원래 본인이 해야 되지만 이거를 본인이 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다른 쪽에 넘길 수 있대요. 권한을 위탁을 할 수가 있답니다. 위임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이 사람들한테 넘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청장은 자 보십시오. 원래 아래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누가 하는 내용이냐면 법에 가보면 청장이 하는 내용이야. 방염성능검사에 어떻게 보면 검사, 형식승인, 변경승인, 형식승인, 취소. 법에 가보면 이걸 다 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청장이 할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청장이 다 해. 그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 위탁한대요? 기술원. 기술원에 위탁하는 사항이야. 누가? 청장이 기술원에. 자 그리고 청장은 제품검사 업무를 또 기술원이나 전문기관, 근데 보통 기술원에서 해요. 그러니까 청장이 해야 되는 업무를 대부분 기술원 쪽에서 이제 제품에 관련된 업무를 대부분 다 받아서 하거든요. 다 제품에 관련된 업무들이죠. 그죠? 이거 좀 크게 알고 계시고요. 5항에 가보면 청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어떻게 보면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사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협회 같은 데가 위탁을 해요. 얘를. 왜냐면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청장이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이나 또는 단체. 그래서 관리사 협회 같은 데다가 이걸 다 위탁을 한다고요. 뭐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거를 본인이 다 할 수가 없다. 이거를 넘겨준다.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수수료, 네, 수수료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조치명령의 기간 연장. 자, 이게 이제 내가 어떤 것들을 잘못하면, 그죠? 조치명령 또는 이거 이렇게 해라 라고 이행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 조치명령 등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 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 즉 내가 뭔가 잘못돼서 이거를 이렇게 조치를 해라 또는 이거를 이렇게 이행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청본서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피방방에 대한 조치명령, 방염대상물이나 방염성능검사에 대한 조치명령, 무슨 조치명령 붙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가 가능하다? 연기 신청이 가능해요. 이 연기 신청 사유가 있어야겠죠. 그죠? 기간 연장 사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똑같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유권이 변동됐을 때. 질병, 사고, 출장.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유라고요. 연장을 할 때. 관계인이 여러 명이래요. 그죠? 이랬을 때는 네가 해. 네가 요거 이행해. 네가 또 요거 조치해 라고 어떻게 보면 또 돈이 드는 문제는 또 민감할 수 있잖아요. 관계인이 여러 명일 땐. 자 그럴 때 그래서 이걸 누가 할지 여러분들 의견을 조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 이럴 때는 약간 뒤로 미룰 수 있답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왜냐면 요것도 아직은 크게 나온 적이 없어서 근데 조치명령에 대한 요 기간 연장 사유 요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지금은 그래서 나중에 문제로 제가 또 한 번씩 해드릴 테니까 넘어가시고 위반 행위의 신고 및 신고 포상금의 지급 요게 이제 제가 파파라치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대요. 네, 소방법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걸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청문 사유가 이렇게 나온다. 기출문제 가보면 청문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을 성능 인증의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정지,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취소 및 중지. 설계업 방역업이 아니었죠. 아까 관리업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었죠. 시설법상에는.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공사업법상의 청문사유에 들어가요. 근데 어디라 그랬어요? 시설법상.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사업법이라는 곳에 가보면 그 법상의 청문사유예요. 아셨죠? 네. 다음, 소방시설법상 청문 대상이 아닌 거. 자, 찾아보십시오. 우수품질 인증은 제가 뭐만 있다 그랬어요? 취소만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 갔을 때 정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네, 시설법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뒤쪽에 벌칙은 나중에 또 한 번 더 정리하자라고 했으니까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6조에 가보면 12조 사망 본문을 위반하여 자, 제가 소방시설 폐쇄 차단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되죠, 그죠? 근데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차단 행위를 했대요. 그냥 행위만. 그럼 5년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래. 그죠? 5년에 5천이에요. 결국 5년에 5천. 자, 근데 이거에 의해서 폐쇄 차단에 의해서 결과가 상해. 7년에 7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사망. 10년에 1억. 네,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행위만 해도 5년에 5천이에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 상해를 입었대,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7년에 7천. 사람이 죽었네? 사망 10년에 1억. 다음 57조 3년에 3천. 여기 동그라미만 칠게요. 1호.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자, 무슨 명령 위반자? 조치명령 위반자. 됐죠? 그러니까 무슨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무조건 얼마예요? 3년에 3천이에요. 자, 관리업에 등록을 안 했대요. 원래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 승인. 또는 제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거짓이나 부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사람. 이 정도 볼까요? 뭐 여기 가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 인증 제품 검사를 받은 자. 이게 즉시 취소 사유였어요. 근데 이렇게 즉시 취소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돈도 내야 되는 거야. 징역도 여러분들 살고. 이런 거, 요 정도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갈까요, 일단? 요게 3년에 3천짜리고요. 다음 1년에 1천짜리죠.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1호. 스스로 점검을 안 했대요. 또는 관리업자 등에게 점검을 안 받았대요. 자, 증을 빌려줬답니다. 즉시 취소 사유지만 돈도 내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고 3호.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을 했대요. 5호. 대여했답니다. 관리업 등록증을.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뭐를 했대요?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했대요. 뭐 이런 거? 요 정도? 네. 나머지도 엄청 많지만 일단 요 정도만 보십시오. 1회독 할 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 가보면 이런 거. 방염 성능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저기 기출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과태료. 오히려 과태료가 중요하죠. 특히 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애들. 소방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 안 하고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 잘 안 했고 요거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계단실에 뭐 자전거를 묶어놓는다거나 이런 행위.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이 안 되고 점검 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했을 때 점검을 하면 안 되는데 요걸 했을 경우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어려우시더라도 요 6가지 정도. 요게 이제 과태료 얼마래요? 300짜리래. 체크 정도 하십시오. 체크 정도. 자, 밑으로 쭉 가서 과태료는 청장, 시도지사, 누가? 청장이나 시도지사, 본부장 또는 서장이 부과 징수한다. 자, 밑에 가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가보면 이 행위에 따른 과태료 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만일 횟수에 따라서 할 때 항상 이 횟수에 대한 차수에 대한 증가는 1년, 최근 1년간 위반한 거에 따른 과태료를 부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을 한대요. 이거 앞에도 나왔었죠, 그죠?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밑에 가보시면 여기 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와버리면 어려운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가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요, 특히 요거 동그라미 치십시오. 요거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자, 보세요. 소화 펌프를 고장 상태로 그냥 방치했대. 고쳐야 되는데, 화재 수신기 제어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또는 자동으로 동작이 되지 않게 했대요.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방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약재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방치했대요. 자, 이러면 얼마래요? 200만 원. 그죠? 이건 무조건 200이야. 이건 횟수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소방시설을 아예 설치 않을 때 얼마예요? 300. 요 정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랑 위에 요 과태료 기준 있죠? 요거랑은 별도예요. 얘는 그냥 과태료, 얼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부과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별 기준이라고 해서 별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별도로 보셔야 돼, 두 개를. 이어서 보지 마시고. 자, 이런 게 나와 있고, 여기가 보면 이런 거.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 이거 제가 아까 300만 원 이하라 그랬죠. 큰 기준에서는. 근데 이제 별도 기준에서는 이렇게 횟수에 따라서 한 번 위반하면 100만 원, 두 번 위반하면 200만 원, 세 번 위반하면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이 정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이런 것도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대요. 이게 10일 미만이면 50.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일 땐 100만 원. 1개월 이상이거나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땐 200만 원. 뭐 점검 결과에 대한 축소, 삭제,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뭐 300만 원. 네, 읽어보십시오. 네. 보시고 쭉 갔을 때요. 뭐 크게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볼 건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뒤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체크하라고 했던 거지. 이거를 전체를 다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를 다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요거 아까 임시소방시설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요것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요렇게. 요 정도. 아까 요것도 제가 한번 보라 그랬죠.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 한 경우 300. 여기 위에 요 개별 기준 한 번씩 보시고요. 네.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십시오. 일단은. 처음부터 다 보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밑에 가보면 이제 다음 이런 문제가 나와 있죠. 방염 성능 검사에 보세요.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 표시를 하거나 합격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를 했대요. 이거 얼마라 그랬어요? 내가 아까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죠? 밑에 별 표시배에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이런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면 이 표를 아까 부과 기준, 개별 기준을 다 외워야 되는데 소방시설을 설치 안 했을 땐 300.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안 했을 때도 300. 그죠? 이렇게 자동 독장이 되지 않았을 때 200.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200. 3번.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이런 문제는 네, 솔직히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이런 문제가 있다 일단. 그래서 과태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정리합시다. 특강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는 제가 특강 꼭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예방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예방법 이제 마지막 법입니다. 1권에.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예방법은 양이 좀 적어요. 뭐에 비해? 시설법에 비해. 시설법이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설법을 싫어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자, 예방법에 대해서 조금 쉬었다가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하면 1권의 절반 이상을 한 거예요. 지금 3분의 2 정도. 그래서 1권은 제가 봤을 때 한 1, 2주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권으로 갈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조금 쉬셨다가 우리 예방법 앞에 이제 정의라던가 이 부분만 조금 체크하고 여러분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